안녕하세요. 리트앤리얼티의 중개인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고요. 아직 봄이라고 하는데 어제 눈도 엄청 많이 오고 아직 날씨가 쌀쌀한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사이먼트, 즉 미등록 전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매하면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은 많은데 도대체 리세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바이어와 셀러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과연 전매가 무엇이고 전매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느냐, 매매하게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why assignment, 과연 전매가 왜 이루어지기 어렵고 셀러와 바이어는 도대체 왜 어사이먼트의 매매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 위의 세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바이어와 셀러가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매가 무엇인가. 전매 프로세스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분양의 프로세스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양의 시작은 빌더와 그리고 바이어와의 계약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입주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occupancy 혹은 interim closing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final closing 혹은 closing이라고도 하죠. 이 시기가 법적으로 이 콘도가 내 집이 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리세일의 경우에는 이 중간 과정인 occupancy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키를 받는 그 occupancy인 동시에 클로징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분양의 경우에는 occupancy는 키를 받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내가 산 나의 유닛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다 피니시가 되어서 입주를 할 수 있게 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의 집은 아닌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집의 오너십이 아직 내게 트랜스퍼 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빌더에서 키를 받아서 클로징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계약을 하고 아큐펜시 하기 전까지는 보통 3년에서 5년 보통의 경우, 그리고 키를 받고 난 이후에 클로징까지는 이제 짧으면 한두 달, 늦으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6개월 안에 이제 클로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큐펜시의 시점, 키를 받는 시점에서 클로징까지의 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컨트랙에서 아큐펜시까지는 건물이 지어지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3년에서 5년이지만 아큐펜시에서 클로징까지 기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건물이 지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30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이 1층부터 이제 위층까지 준비되는데 1층, 2층, 3층, 4층 이제 준비가 되어서 내가 산 유닛이 낮은 층이라고 하면 그만큼 클로징 될 때까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고, 내가 산 유닛이 펜트하우스 같이 높은 층이라고 하면 높은 층에서 클로징까지 시간이 이제 적게 걸리는 거죠. 이런 이유로 아큐펜시에서 클로징까지 기간이 이제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과연 어사이먼트는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쉬운 대답은 계약 이후 그리고 클로징 이전에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아큐펜시 전이 될 수도 있고 아큐펜시 이후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정확한 대답은 여러분이 사신 콘도 프로젝트의 빌더 마음이 더 정확한 대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빌더마다 어사이먼트를 허락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내 집 내 맘대로 팔겠다는데 빌더의 허락을 왜 맡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집은 클로징 되기 전까지, 파이널 클로징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는 그 콘도가 다 지어졌을 때 클로징 할 수 있는 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 되기 전까지 집을 판매를 하던 아니면 렌트를 하던 모두 빌더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을 좀 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서부터 아큐펜시까지 대부분의 경우는 purchase price의 20% 정도를 디파짓으로 내게 됩니다. 그 다음 아큐펜시 이후의 클로징까지는 아큐펜시 fee라는 거를 내고 이제 사시게 되는데, 그럼 아큐펜시 fee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불의 콘도 분양을 받았고 디파짓
20%, 즉 10만 불을 이제 디파짓으로 냈다고 가정했을 때 밸런스는 50만 불 마이너스 10만 불 하면 40만 불이 남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 40만 불에 대한 이자 플러스 메인테넌스 피, 관리비죠. 플러스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를 매달 클로징 되기 전까지 내는 것이 바로 occupancy fee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빌더한테 렌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이 집 들어가고 싶지 않다. 클로징 되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빌더에서 키를 이제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occupancy fee는 또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금액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같은 시나리오에서 전매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를 assignor, 그러니까 원매자한테 줘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의 전매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전매 방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리세일과 달리 바이어 입장에서는 전매는 두 번의 클로징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매는 이 콘도의 이 콘도의 계약서를 트레이드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을 계약서를 넘기는 매매가 한 가지의 매매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사왔으니까,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계약서가 내 거가 되었으니까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클로징을 또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의 클로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원매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넘겼으니까 그냥 잊고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사인먼트로 계약서를 넘겼다라고 해도 새로 계약서를 산 사람이 만약에 클로징을 못한다면 그 계약을 클로징을 해야 될 의무가 원매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클로징이 이해가 됐다라면 두 개의 전매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전매 클로징이 됐을 때 원매자가 빌더한테 낸 디파짓과 프리미엄을 모두 한꺼번에 낸다. 그러니까 아까 이 예를 놓고 봤을 때 원매자가 50만 불의 분양을 받았었고 20%인 10만 불을 디파짓으로 이미 빌더한테 냈고요. 그리고 전매로 팔고 싶은 금액은 65만 불에 지금 팔고 싶다고 예를 들었을 때 어사인이, 그러니까 전매를 사는 사람이 원매자한테 25만 불을 캐시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리고 이 방식이 대부분의 원매자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10만 불은 이미 벌써 그 원매자가 디파짓을 냈죠. 그리고 가격이 50만 불에서 집값이 65만 불로 15만 불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 플러스 15만 불을 더하니까 25만 불을 원매자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원매자들이 원하는 이제 그 어사이먼트의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방식은 전매 클로징 할 때는 원매자가 빌더한테 디파짓 했던 금액만 주고 10만 불만, 건물의 클로징 날짜에 나머지 밸런스를 15만 불을 몰기지를 받아서 원매자한테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일단 금액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은 25만 불의 캐시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경우는 10만 불 프리미엄 부분은 몰기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만 불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모든 전매가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느냐인데요. 그건 셀러 마음입니다. 만약에 셀러가 전매를 내어놓은 시기가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직 occupancy 이전이라고 놨을 때는 아마도 그 전매를 파는 이유가 몰기지를 못 받아서 이기보다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매 클로징 할 때 이제 모든 돈을 받기 원하겠죠. 그런데 이미 occupancy가 되고 클로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이 전매로 나왔다라면 어차피 클로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클로징이 가까운 상황에서 전매로 매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셀러가 꼭 팔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클로징을 하고 나서 리세일로 팔았을 경우에는 값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여태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리고 또한 그런 이유로 어사이먼트가 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전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인들도 전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버는 돈은 똑같은데 커미션으로 받는 돈은 똑같은데 훨씬 머리가 아프거든요. 생각할 것도 많고 일도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매 매물은 대부분 마켓 프라이스보다 한 5%에서 10% 정도는 싸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팔고 내야 되는 텍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콘도가 내가 입주해서 살려고 했던 집인데 만약에 파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캐피털 게인 텍스,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도 안 냈었어요. 그냥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해서 팔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캐피털 게인 텍스는 무조건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만 내면 깔끔한데 만약에 이 콘도 말고 다른 콘도가 있었고 이 콘도 사기 전에 또 다른 콘도를 또 샀었고 분양으로 또 이 콘도 사기 전에 또 다른 콘도를 샀었고 하여간에 그래서 잘못하면 캐피털 게인 텍스가 아닌 비즈니스 텍스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텍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캐피털 게인 텍스와 비즈니스 텍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전매를 팔 때 셀러한테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히는 두 가지를 감소하고도 전매를 판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유를 포함해서 왜 전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켓입니다. 전매는 마켓이 뜨거울 때도 최후의 보루입니다. 요즘같이 다운타운 콘도가 핫할 때 2주, 3주 동안 팔리지 않는 콘도를 보면 전매로 나오는 콘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이 미지근할 때라면 그만큼 더 안 팔리겠죠. 두 번째는 다운페이먼트입니다. 아까 전매 방식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클로징 하고 싶어하는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캐시가 없으면 전매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복잡합니다. 리세일처럼 바이어와 셀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매에서 중간에 빌더도 끼어 있기 때문에 리세일과는 좀 많이 다른 게 전매입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컨디션에도 보통 콘도 리세일 경우는 몰기지 스테이터스 서티피케이트 컨디션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전매는 바이어와 셀러 양쪽 변호사의 리뷰, 그리고 빌더 어프루버, 몰기지 컨디션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매를 안 해본 에이전트와 딜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전매를 안 해본 아니면 잘 모르시는 변호사님과 전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텝을 다 설명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로 전매가 되기 어렵고 그리고 전매가 되는 그 중간에 딜이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러의 경우에는 왜 전매로 팔고 싶어 할까요? 가장 큰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로 2018년 1월부터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었죠. 그 이후로 몰기지를 못 받아서 클로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전에 내가 그 몰기지 받았던 금액에 비해서 2018년 1월 이후로는 30% 정도를 몰기지를 못 받게 되니까 내가 산 콘도에 클로징을 못해서 이제 팔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첫 번째 경우일 거고요. 두 번째는 클로징 비용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이 클로징 코스트에 대해서 조금 뒤에 이제 좀 커버를 할 텐데 그런 클로징 코스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파는 이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셀러의 경우에는 제 손님에게는 정말로 꼭 전매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이낸셜 디스트리스,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팔려고 하는 거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매로 파는 꼭 파셔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가격도 마켓 가격대로 못 받죠. 그리고 캐피털 게인이고 그리고 팔고 나서 캐피털 게인이 아닌 비즈니스 텍스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급하지 않다면 클로징 하고 파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이어는 왜 전매로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격이 싸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이 확실히 싸지 않다면 전매로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서 바이어와 셀러가 전매로 사거나 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싸야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어사이먼트의 시기입니다. 아큐펜시 이전에 전매로 사느냐 아니면 아큐펜시 이후에 전매로 사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HST 때문입니다. 만약 아큐펜시 이후에 전매를 사셨다면 이제는 거의 90%의 찬스로 HST를 내고 다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셔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큐펜시 이후로 사시게 된다면.
자, 그렇지만 occupancy 이전에 만약에 전매를 사시게 된다면 HST는 아마도 most likely 안 내고 클로징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클로징 비용입니다. 리세일은 그냥 집값만 내면 되는 거니까 집값 외에는 신경 쓰실 게 거의 없지만 전매는 이제 분양권을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클로징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우선 뭐 다운 페이먼트가 있겠죠. 그리고 occupancy fee가 있을 거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2번을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occupancy fee 할 때 lawyer fee, closing 할 때 lawyer fee 2번. 그리고 development charge가 있습니다. 이 development charge 안에 levies, education levies, section 37 그리고 많은 miscellaneous charge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만약에 렌트를 내놓으실 거라면 HST를 또 내셔야 되고 물론 다시 돌려받으시게 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실 경우라고 해도 occupancy 이후에 전매를 사시게 되면 HST를 내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보충 설명할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development charge, section 37 그렇지만 오늘은 분양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격을 마켓 프라이스만큼 받기 어렵고 팔고 나서 텍스 때문에 걱정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만약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매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코스트는 변호사 비용 첫 번째, 그리고 어사이먼트 비용이 있는데 어사이먼트 비용은 이제 많은 콘도 VIP로 분양을 받으실 경우에는 어사이먼트 피가 웨이브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드민 피 정도만 내시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어사이먼트 피는 셀러가 부담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내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어사이먼트여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오퍼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바이어들은 어사이먼트 피를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인 커미션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셀러라면 꼭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전매로 팔지 말고 클로징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바이어라면 요즘같이 비싼 가격에 분양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새 거니까 좋은 전매를 잡으시는 게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전매로 또한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중개인과 변호사 결정을 하실 때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 일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많은 전매들은 MLS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빌더들 때문에 전매로 팔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콘도의 매매 시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리스팅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